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기본 개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공통적으로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는데, 기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수가 있고, 그리고 반복문이,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이 있고, 함수, 그리고 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좀 그리고 기본기를 잘 튼튼하게 다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변수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그러면 이제 공간을 선언할 때 그냥 선언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지수 x가 있다 했을 때 x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5 이런 거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변수는 뭐예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인데 변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없고 이 앞에다가 뭘 붙인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 중에 이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 그 다음에 논리형, 뭐가 있더라? 또 문장형, 문자형도 있고 문장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정수형의 대표적인 거는 인트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대부분 모든 정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트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실수는 이제 플롯과 더블이 있고, 논리형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불리언 타입이 있고, 문자형에는 캐릭터, 문장은 스트링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언하게 되면 이건 뭐다? int x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int, 즉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한 건데,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인 거예요? x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 변수는 공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5를 어떻게 한다? 할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간에다가 쉽게 생각하면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5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 이니셜라이즈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변수를 내가 초기화한다. 자, 변수는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x라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x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정의한 건데, 근데 보통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굳이 두 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x라는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5라는 값을 우리가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대입연산자라 하는데, 대입연산자 기준 좌측에 있는 거는 변수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다 대입연산자 기준 좌측에 있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작용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시스템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가 int x는 5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sut 쓴 다음에 x 플러스 5 이렇게 하게 되면 이 x는 뭐라고 했죠? 얘는 변수 x가 아니라 값 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지만 얘는 좌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다 값으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출력하면 x 플러스 5니까 당연히 5 플러스 5가 돼서 1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처음 배우시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런 식으로 선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 variable x is already defined is method main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variable이 뭐예요? 변수죠. 그죠? 변수 x가 지금 이미 정의되어 있다.
너 이미 지금 이걸 정의하고 있는데 뭐 한 거예요? 7번째 라인에서 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쓴다라고 정확하게 자바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는 선언되어야지만 사용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된다 했죠? 변수를 재정의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내가 int x라는 변수를 다시 재정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너가 쓰려는 게 이 int x를 말하는 거니 이걸 말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라 했어요? x라는 변수를 재정의한 게 아니라 재활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면 x에다가 값을 우리가 5를 넣어줬는데 5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7번째 라인에서 x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왜요? 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값을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요. 그 다음에 날리고 나서 새로운 값이 이 x라는 공간을 차지해요. 왜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하기 때문에 한 개밖에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변수에다가 값을 2개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수를 재활용한 거다.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건문. 자, 조건문은 어떻게 쓴다? 자, 조건문은 제가 예를 들어서 int age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예시인데 만약에 소가로, 중가로. 자, if문은 이렇게 쓰라 했죠? if문. 그리고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로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조건식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조건식. 조건식이라는 건 뭐예요? 뭐 이상. 그 다음에 뭐 초과. 그 다음에 뭐 이하. 뭐 미만. 뭐 같다. 뭐 같지 않다. 이런 것들 이제 비교연산. 요걸 이제 연산된 그 조건식이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인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코드는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이 age의 값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출력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된다?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왜요? 어떤 조건을 걸어놓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문이라는 걸 걸게 되는데 그 제어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조건문, 즉 if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ge 변수에 따라서 age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 둘 중 하나, 즉 성인 또는 미성년이 출력되길 원하니까 어떻게 한다? 만약에 조건을 잘 걸면 되는 거예요. age가 20보다 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성인입니다. 왜냐면 요 비교연산자, 비교연산의 조건문은 요 안쪽에 있는 소괄호, 즉 조건식이 언제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true, 즉 참인 경우에만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주석을 걸고 지금 그러면 얘는 참인가요? 그쵸, 참이죠. 왜요? 이걸 뭘로 봐야 돼요? 20입니다. 변수 아니에요. 20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성인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조건식을 잘 짜볼까요? 어떻게? 만약에 age가 20보다 작으면 자, 20 미만인 거죠. 그때는 뭐예요?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미성년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성년입니다 출력을 하면 당연히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참이죠. 그쵸? 요 조건식을 age가 20이라는 값을 있을 때 얘는 참이죠. 근데 얘는 참인가요? 아니에요. 얘는 false, 즉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인입니다만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걸 출력하려면 당연히 age의 값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변경을 시켜야겠죠. 19로 하게 되면 둘 중에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미성년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맞춰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if문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두 개의 if문이 있다 했을 때 둘 중에 뭐만 실행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강사님 하나만 실행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맞는데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하나만 실행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내용물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내용물. 하나의 내용물을 실행해 주는 건데
컴퓨터는 지금 요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고 이 조건식도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실행을 해보고 있고 얘도 실행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랑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1번 보기가 있고 2번 보기가 있어요. 정답은 무조건 한 개래요. 한 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문제를 풀 때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죠? 1번, 2번 순으로 푸나요? 2번, 1번 순으로 푸나요? 2번, 1번 순으로 푸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잖아요. 1번, 2번.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번이 정답이라 하면 1번만 정답 체크하고 2번 볼 필요 있나요? 볼 필요 없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인데 굳이 2번을 뭐하러 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 문제는 시간은 한정적인데 굳이 2번까지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1번이 만약에 지금 20일 했을 때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번이 어떻다?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코드일까요? 좋은 코드는 엄청나게 좋은 코드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코드는 아닙니다. 잘못된 코드는 아니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변수가 20, 19,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1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몇 번이 당연히 정답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두 개의 보기가 있으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았어요. 근데 굳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원하는 거 2번만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1번이 정답인데 2번도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19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참이죠. 참이 아니죠. 거짓이죠. 근데 얘도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정답이 아닌지를 검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if문이 있다 했을 때는 조금 느리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이게 정말 빨리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 시간상으로는 조금 느리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else if라고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else if라고 묶어주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if문이 두 덩어리였다면 이거는 지금 if문이 두 덩어리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효과는 결국엔 뭐냐면 만약에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지 않고 바로 조건문이 끝납니다. 지금 그런 구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lse if로 묶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두 덩어리였던 if문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오직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도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다? 얘도 지금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인 걸 알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얘도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더 간결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lse로. 자, 이러면 if else로 쓰게 되면 얘가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바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바로 요거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로 지금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보세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인트 age 그레이드는 -1이라 두고 만약에 age가 뭐랄까 10보다 작으면 age 그레이드를 0으로 둬라. 그리고 age가 만약에 10보다 크고 10 이상이고 end 현상지 기억나시죠? age가 20보다 작다. 자, 이거는 뭐예요? 10대라는 거예요. age 그레이드가 이제 10대, 20대, 30대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age 그레이드를 10으로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얘는 20
얘는 30, 20대. 그러니까 이거는 10대라는 의미인 거예요. 10대. 10대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 할까? 20대고. 얘는 30, 40, 30대고. 그 다음에 30, 40, 아이고, 40이죠. 40, 50. 얘는 40대? 40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이지 그레이드 플러스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에이지 변수에다가 10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여기를 통과되겠죠. 그쵸? 당연히 10보다 에이지가 작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0이고 이때 에이지 그레이드 에이지가 10일 때 요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왜요? 엔드 연산자는 언제? 둘 다 참여해야지만 참이니까 여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10대입니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20하고 출력해보면 20대입니다가 나오고요. 40하고 출력하면 40대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만약에 50이라고 입력해볼게요. 자, 50이라고 입력하면 뭐라고 나온다? 마이너스 1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에이지 그레이드 초기 값을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50에 부합되는 조건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이 계속 여기까지 살아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대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 1대입니다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이 에이지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50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else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else를 가지고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출력하면 당연히 50일 때는 50대 이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에이지를 5라고 바꿔볼게요. 자, 5라고 바꾸면 당연히 뭐라고 나오겠어요? 0대입니다 나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에이지가 5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요거잖아요. 요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뭘로 세팅돼요? 0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0대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0대입니다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또 써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이지 그레이드가 0이다. 0을 만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0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else로 묶어서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세 미만 아동입니다도 정확하게 잘 나오고요.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방식으로 짰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더 깔끔하게 짜기 위해서 어떻게 짤 수 있냐? 자, 기존에 지금 if문을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러면 if일수로 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첩으로 if문을 작성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else를 지울 거예요. else를 지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요거를 50으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정답이 여러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즉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짜게 되면 복수의 정답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뭐다? else if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기존에 아까 3개의 덩어리였던 if문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0대 이상입니다만 딱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좀 더 아름다운 if문, 좀 더 빠른 조건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번,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3번 보기까지 있는 거예요. 3번 보기까지. 그러면 1번이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다? 그러면 얘를 출력해주고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얘가 false예요. 그러면 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로 내려와서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답이면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false예요. 그러면 얘는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고 else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문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방금 배운 게 if, 그리고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좀 더 아름다운 if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